혹시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 들어보셨나요?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학자 중 한 명에게 붙은 아주 독특한 별명인데요. 오늘 바로 이 이야기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도대체 왜 한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에게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? 헬리콥터 벤, 이 생소하면서도 강렬한 별명, 그 시작과 의미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. 사실 이 이야기는요, 한때는 정말 말도 안 된다, 미친 생각이다라고 여겨졌던 어떤 경제 아이디어가 어떻게 지금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당연하게 쓰는 정책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정말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이 어떻게 우리 현실 경제의 한 부분이 됐을까요? 자, 그럼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? 재밌는 건요, 이 헬리콥터라는 아이디어가 사실 벤 버냉키한테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 비유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은요, 바로 저명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입니다. 1969년의 말이죠. 물론 프리드먼이 진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자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. 프리드먼은 이 생생하고 좀 극단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진 거예요.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더 생긴다면 과연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? 바로 이겁니다. 자, 프리드먼의 생각은 이랬습니다. 아주 간단해요. 경제에 갑자기 돈이 확 풀리면 결과는 딱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. 만약에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돈 쓸 곳이 없는 상황이다. 그러면 이 새 돈이 소비를 일으켜서 경제를 살리겠죠. 생산이 늘어나는 거예요. 그런데 만약 경제가 이미 잘 돌아가고 있을 때 돈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생산은 더 늘어날 게 없으니까 남아도는 돈이 물가만 잔뜩 끌어올리는 겁니다. 인플레이션이죠. 그러면 대체 1969년 논문에나 있던 이 학문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수십 년이 지나서 세계 경제의 심장부,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이 될 수 있었을까요? 바로 벤 버냉키 때문입니다. 2002년에 그러니까 아직 금융위기가 오기 한참 전에요. 당시 연준 이사였던 버냉키가 이런 말을 합니다. 디플레이션이라는 아주 무서운 경제의 암을 막기 위해서라면 프리드먼의 이 아이디어, 즉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것 같은 극단적인 방법도 쓸 수 있어야 한다고요. 이때부터 사실상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이 싹트고 있었던 거죠. 자,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죠? 1969년 프리드먼의 사고 실험에서 시작해서 2002년에 버냉키가 이걸 공식적으로 언급합니다. 그리고 6년 뒤인 2008년 전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이 아이디어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준비를 마칩니다. 네, 바로 2008년 금융위기. 그야말로 세계 경제가 낭떠러지 끝에 몰렸던 바로 그 순간에 이 미친 아이디어가 현실에 등장합니다. 바로 양적 완화. 우리가 흔히 QE라고 부르는 정책으로 말이죠. 이게 뭐냐면요.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그냥 돈을 찍어서 시장에 있는 국채 같은 걸 사들이는 거예요. 시장에 직접 돈을 쏟아붓는 거죠. 정말로 죽어가는 경제에 투여하는 극약 처방이었던 셈입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극약 처방의 초기 결과는요, 정말 대성공이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했죠. 결과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. 대공황 직전까지 갔던 세계 경제가 안정을 찾았고요. 모두가 걱정했던 인플레이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. 몇 년 동안은요. 그래서 한동안 버냉키는 그야말로 경제를 구한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. 하지만 말이죠. 경제에서는요. 모든 일의 대가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청구서로 날아오기도 합니다.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. 왜 버냉키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? 이 의문을 풀려면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돌려서 그의 전임자, 바로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인물을 살펴봐야 합니다. 왜냐하면 아주 비슷한 일이 이미 한 번 있었거든요. 이 표를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. 바로 중앙은행 총재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퇴임하고 나서 몇 년 혹은 십수년이 지나야 진짜 평가가 나온다는 거죠. 그린스펀
퇴임할 땐 마에스트로 살아있는 거장이라고 불렸지만요. 불과 몇 년 뒤에 2008년 금융위기를 만든 원흉 중 한 명으로 지목됐습니다. 지금 버냉키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요? 결국 핵심적인 위험은 이거예요. 환자를 살리는 약이라도 이걸 언제 끊어야 할지를 아는 것.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. 너무 오래, 너무 많이 쓰면 그 약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. 자,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죠. 이 과거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뭔가 세상이 바뀌었죠. 2021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. 혹시 2008년 위기를 막기 위해 풀었던 그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물가의 원인 중 하나는 아닐까 하고 말이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변화가 뚜렷하게 보입니다. 2021년 이전까지 아주 안정적이었던 물가가 그 이후로 급등했죠. 물론 양적 완화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.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순 없어요. 다른 요인도 많으니까요. 하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묻고 있습니다. 10년 넘게 시장에 풀린 그 돈이 과연 지금의 인플레이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라고요. 바로 이 질문이 지금 경제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. 지난 위기를 치료하기 위해 썼던 약이 다음 위기에 씨앗을 심은 것은 아닐까 하는 거죠.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, 이게 바로 중앙은행이 항상 마주하는 딜레마입니다. 그래서 헬리콥터 벤 버냉키에 대한 최종 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역사가 그를 경제를 구한 영웅으로 기록할까요? 아니면 의도치 않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마치 마법사의 제자처럼 기록할까요? 어쩌면 그 답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경제 현실 속에서 직접 확인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